현재 가격이 크게 반등한 상급지를 노리기보다는 앞으로 따라 올라갈 현재 가격이 저렴한 하급지의 똘똘이를 고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상식과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지에서 상급지로 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상급지가 아니라 하급지를 노려야 하는 지역이 있다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아마 오늘 영상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시점에서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부동산의 기본부터 먼저 살펴보죠. 부동산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동산이라도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좋은 부동산만큼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이클이나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이에요. 부동산이 싸다 비싸다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시크릿브라더님? 그 첫 번째 저의 대답은 비교평가에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어디서 싸게 파는지 가격 비교를 통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뿐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또한 가치는 비슷한데 가격이 싼 물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동산의 비교평가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입지 가치를 분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대장급 아파트와 용인 수지의 대장급 아파트의 가치가 비슷하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전국에는 이처럼 가치가 비슷한 지역, 그리고 시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슷하게 움직이는 쌍둥이 지역과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지역과 단지들을 찾아서 꾸준히 그들의 시세를 트래킹하면서 어디가 저렴한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장을 다니고 입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함도 있지만 비교평가를 통해서 어디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비교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바로 갭매우기입니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물론 수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가격 변화만큼 하위급지의 아파트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대장 아파트가 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올랐다면 하급지의 단지도 30% 정도 오릅니다. 물론 덜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보다 많이 오를 경우에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투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만큼 똑같이 오른 게 아니라 비율, 퍼센테이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대장 아파트가 5억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5억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100%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그 지역의 하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원래 2억인 아파트가 있었다. 그러면 같은 비율인 100%가 상승해야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4억 원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기존의 가격 차이는 3억이었어요. 왜? 5억이었고 2억이었으니까 3억이었는데 상승 후의 가격 차이는 10억에서 4억을 뺀 6억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살펴볼 거는 어느 지역의 갭 매우기가 덜 진행되었는지를 보면서 어디가 지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등이 오거나 상승이 지속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지역이 상급지 대비 하급지의 상승폭이 적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은 현재 가격이 크게 반등한 상급지를 노리기보다는 앞으로 따라 올라갈 현재 가격이 저렴한
하급지의 똘똘이를 고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무조건 좋은 아이를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 좋은 아이를 싸게 사야 한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동탄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송도가 많이 올랐을 때, 인덕원이 많이 올랐을 때 거기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가치 대비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조정받은 거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이 다시 반등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역별 갭 메우기 현황입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일단 1000세대 이상, 그리고 연식은 10년에서 20년 차, 그리고 평형은 국평으로 했고요. 가격 비교는 전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를 구분을 해볼 겁니다. 자, 서울 수도권에서는 먼저 반포동에 있는 반네퍼를 가지고 왔어요. 레미안 퍼스티지죠. 22년 12월에 저점이었어요. 현재까지 했을 때 한 13% 정도, 금액으로는 한 4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물론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한 요 정도 오르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한 13% 정도가 전저점 대비해서. 그런데 잠실 송파에는 리센치는 무려 18%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한 거죠. 사실은 거의 지금 전고점을 회복을 많이 했어요. 거의 25억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를 사는 게 상승폭으로 봤을 땐 더 유리한 선택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예요. 여기 아파트는 지금 현재까지 전저점 대비 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호갱노노의 이 그래프는 실거래가 그 다음에 호가를 정확히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단순히 이 그래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가격, 즉 호가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싸게 할 수 있는 가격들은 부동산에 임장을 가거나 전화 임장을 통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고평가와 저평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 강동보다도 조금 더 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용인 수지의 죽전에 있는 세터마을 죽전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단지는 18% 정도 상승해서 거의 리센치와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죠. 이거보다 조금 더 하급지인 수원 권선동으로 내려오면은 권선자의 이편한 세상이라는 또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더 많이 올라서 지금 22%가 넘게 전저점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은 급지대로 흘러간다. 강남이 오르고 판교 분당이 오르고 그 다음에 용인 수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수원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깨졌다는 거예요. 정보도 너무 빨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상승한다는 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흐름이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졌고, 하급지에서 더 많은 상승, 더 빠른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도 요즘은 많다. 그래서 반드시 수학적으로 상급지가 먼저 상승하면은, 그리고 더 많이 상승하면 하급지가 똑같은 비율로 따라간다라는 건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맞지만 이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마지막은 평택입니다. 물론 평택을 수도권으로 보냐 아니면 수도권과 좀 별개로 보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평택의 상승폭을 봤을 때는 전저점 대비 한 11% 정도, 서울 수도권은 대략적으로 한 7%에서 23% 정도 전저점 대비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가장 상급지인 반네퍼의 반등폭이 가장 크지는 않다는 것, 아까 확인을 하신 거죠. 이것만 봐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를 사야 하고 어디를 사면 안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네퍼는 4억이 올랐고 권선자에는 1억밖에 안 올랐으니까 권선자이를 매수하면 되는 거네요. 제가 퍼센테이지, 비율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권선자에는 1억 1천만 원이 오르긴 했지만 22%가 상승을 한 거고, 반네퍼는 4억이 올랐지만 13%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네퍼가 덜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뭐든지 비율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권선자이를 매수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상급지 아파트 대비해서도 전저점 대비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강동 쪽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동에서도 반등이 좀 적은 편인 롯데캐슬, 이런 데들을 선택하는 건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파트의 개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지별로 가격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도 호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지 그 가격,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하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광역시의 상승폭들,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어디 광역시가 제일 저렴할까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